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인자한개미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인적 분할 및 두산 중공업 합병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두 절차와 관련해 아직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점들이 있어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블로그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중심으로 헷갈리는 이슈들, 남은 일정, 체크사항 및 주요 투자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9일 공시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두산 인프라코어의 인적 분할 및 그에 따른 두산중공업의 합병 절차가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 통과로 최종 확정되었고 이제는 마무리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6월 2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남아있고요. 6월 29일부터 7월 20일 약 3주간 주식 매매가 정지되며 최종 7월 21일 새로운 두산 인프라코어로 재상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재상장일 전후로 현대중공업 지주로의 대주주 변경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를 통해 간접 지배했던 두산바켓을 직접 지배하는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및 재무구조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두산중공업 밑으로 두산바켓을 포함 두산퓨얼셀과 두산메카텍 등 두산의 추적회사들을 직접 자회사로 거느리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바켓 지분 51%를 두산중공업에 넘기고 그 넘긴 가치만큼 주식을 감자하고 새로운 두산인프라코어로 재상장합니다. 재상장 후에 현대중공업 지주 그룹사에 편입되고 비로소 두산그룹을 떠나게 됩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분들은 인적분할 효과로 인해 재상장하게 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1%와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47%를 받게 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분들도 마찬가지로 두산인프라코어 신주인수권 35%와 두산중공업 신주인수권 47%를 나눠받게 됩니다. 다만 인적분할 효과를 받으려면 거래정지가 시작되기 전날인 6월 28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적분할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주들에게 주식의 배정, 비율만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되는 주식의 주가는 재상장되는 7월 21일에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주가는 7월 21일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중공업 주가가 적용되므로 지금 얼마다 라고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내가 투자한 금액이 나중에 두 회사 주식으로 나뉘면서 수량도 변하기 때문에 7월 21일 이후 두 회사 주가를 대략 예상하시면서 내 투자 수익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상장 첫날 최초의 가격은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200%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오전 9시 장 개시 전 동시효과 때 수급이 몰려서 매수세가 강해지면 거래 정지 전 주가의 2배로 주가가 형성되어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당일날 상한가로 마감이 된다면 하루 만에 최대 260%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거래 정지 기간 없이 시장가대로 계속 매매하시면 됩니다. 분할합병을 반대하신 여러 주주분들께서 이번 임시주총 때 분할합병을 반대한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하고 계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분들에게는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서 정한 금액으로 회사에 팔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지금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금액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고 내 주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할 때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라면 나중에 인적분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위 인적분할 비율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재상장 시에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분들은 두산중공업 주식을 새로운 두산인프라코어 주식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두산중공업 주식 수익 비중이 53% 더 많게 됩니다. 때문에 재상장 이후에는 인적분할 받은 주주 입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주가보다
두산중공업 주가가 오르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두산인프라코업, 두산중공업 각각 1% 오르는 것보다는 두산중공업만 2% 오르는 게 수익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분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주가가 정지되는 3주간 두산중공업 주가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대로 인적 분할 효과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신주 인수권도 분할되어 두산인프라코어 신주 및 두산중공업 신주로 각각 배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새롭게 배정받는 두산중공업 신주 인수권에 대한 행사 조건인데요. 현재 행사가액이 9,365원, 행사 비율은 124.88%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두산중공업 신주 인수권의 행사 조건과 달라서 두산중공업의 주가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신주 인수권 수익률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단 본주 대비 신주 인수권 가치에 대한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여기에 두산중공업 신주로 받는 부분은 두산중공업 주가 및 두산중공업 신주 인수권 주가를 비교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정이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 본주, 두산인프라코어 신주 인수권, 두산중공업 신주 인수권 사이의 상대적 가치만 잘 계산해 보아도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은 지난 2018년 이루어진 두산엔진에 대한 두산중공업의 보유지분 매각 및 이후 인적분할 합병으로 두산 바켓 지분을 두산엔진에서 떼어내어 두산중공업에 합병한 것까지 완전히 한방의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두산엔진 주가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적분할 공시 전 2018년 3월 13일 4,220원이었는데 3월 14일 공시 첫날 바로 상한가 5,480원을 기록하는 거래 정지일까지 7,150원으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 후 3주 뒤인 재상장 첫날 시초가가 4,585원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종가는 더 떨어진 4,0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두산중공업 주가도 17,050원으로 시작해서 15,950원으로 하락 마감함에 따라서 두산엔진은 재상장 첫날 거래 정지 전 대비 사실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정지 전 가격을 비교하면 시작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5%,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5%로 손실 마감했습니다. 두산엔진 인적 분할 사례와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인적 분할 사례의 같은 점, 다른 점을 각각 정리하였는데요. 양쪽의 시각을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도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산엔진 사례의 경우 재상장 날 두산엔진 인적 분할 합병이 세법상 비적격 분할 합병으로 결정됨에 따라 개인 주주들에게 의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세금 안내 통지가 주주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에 장 초반부터 개인 주주들의 패닉셀이 나왔다는 점도 재상장 첫날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인적 분할도 비적격 분할 합병으로 판정되면 그에 따른 과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문제는 물론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여러가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 정지 전까지 위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투자 전략과 매매 시점을 잡으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